안녕하세요. 2024년도 첫 강의로 49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경지역, 이 지역의 생태공원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의한 생물권 보존지역을 포함해서 남북 협력 및 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공원 만들기인데요. 첫 번째가 위상과 목적인데, 위상은 DMZ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은 DMZ에게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 관광, 체험 교육, 연구 거점으로서의 DMZ의 상징적 역사적 가치를 세계화하고 이 지역의 생태계 연구를 위한 실험장이자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지금 가진 계획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목적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DMZ의 생태를 체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과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생태 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DMZ의 생태계 보존 활용 전략에도 부응하고 또 기존의 안보 관광과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면 DMZ의 가치를 세계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공원의 거점을 이렇게 지역마다 만든다면 동서축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연계됨으로써 생태 관광을 벨트화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생물권 보존 지역의 또 관리도 가능하고 같이 협력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방안으로 저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구조와 기본 전략은요. 우선 국내법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 있는 민통선 지역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자연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DMZ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을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선이 가능한 지역인 중에 멸종 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처를 포함해서 일정 면적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생태교육과 체험시설로서의 탐목로와 관찰 데크, 박물관 시설 등을 최소화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DMZ의 북한 측의 민통선 지역을 통합하는 전제하에서 수립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의 우리에서 이제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와 방향의 기본 전략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DMZ 이런 생태공원은요. DMZ 생물권 보존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관광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기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관광의 거점으로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의 생태마을 육성을 하고 또 배후 거점 지역, 안보 관광자원, 주변의 역사자원, 농촌 체험마을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요소를 생태관광 네트워크와 연계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중요한 관광자원인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지역에 이렇게 거점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생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DMZ 이런 생태공원의 시설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범이 엄청 넓죠. 그래서 생태관광과 교육활동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하면 내용이나 상징성, 의미 등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세부 내용이긴 하지만 생태관광 가이드의 전문적인 교육, 적절한 배치 운영, 이것도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역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2단계는 있고 3단계를 보면 탐방과 보전이죠. 여기 보시면은 역사문화, 농촌 체험, 생태자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DMZ 이런 생태공원은 DMZ의 생태문화 자원을 연구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통상 박물관을 만드는데, 박물관에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DMZ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의 기능,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민간 연구단체를 포함한 DMZ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 또 DMZ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 설명드린 생물관 보존지역, 생태공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남북이 협력하고 어떤 또 지원해야 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력 지원 시 고려사항은요, 첫 번째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북한의 환경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지금 상태에 문제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DMZ 내부 지역에서는 북한과 합의가 필수적인데, 문제는 북한의 인식이 상당히 낮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조평통, 여기 빨간 글씨로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스톱시켜 놓고요. 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물권 보존지역과 생태공원 만들기 위해서 얻을 이익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이익보다 크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은 한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뢰 제거 등 힘든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DMZ 내외부에 많은 지뢰는 이 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상당히 걸림돌이죠. 이것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지뢰는 직접 매설하거나 항공기에 의한 살포, 이런 것을 하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참고로 본다면 군사분계선 이남에 110만여 발의 지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뢰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남북 간에 합친다면 한 300만 발 정도, 300만 발여 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뢰를 제거하는데 한번 추정되는 예산을 해보면 한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세 번째는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DMZ의 평화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냐. 꾸준히 했는데 주로 북한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죠. 왜?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치 지역인데 우선에 북한이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같이 힘을 합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긴장 완화, 이것은 어느 것이 빨리 해야 되느냐, 또 서로도 협력해야 되느냐, 이렇게 순위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 없이 생태공원 구상은 진전이 없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전제로 합의와 신뢰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협력 지원 방안은 뭐냐? 기본 방향은요, 남북 기본 합의서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환경 분야 협력, 이것을 근거로 남북한들이 서로 원칙적 합의성을 조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국제연구단지 조성 등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도 좋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 경협사업 추진 등을
연계하고 당국, 지자체, 민간 등이 협력하는 생태조사 사업도 추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장 생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계 조사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그럼 단계별 추진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이 평화적 이용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꼭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북한 당국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하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이 지역의 생태공을 지정하는 것으로 반대하겠죠.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본다면은 중앙정부가 일방 통행식으로 특정 지역을 공원에 지정하기보다는요,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남북 및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 구성 조사는, 그러니까 DMZ의 종합적 구상과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죠. 다시 말하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 보존해야만 하는 생태 환경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지역에 있는 구자적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논의는요, 국민의 안전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군 인원이나 군사시설을 철수하고 원상복구는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 이전에 별도로 논의돼야 할 중요한 과제죠. 그러나 이전에 한국 지형과 실정에 맞는 생물권 보존 지역과 생태계 공원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준비는, 그래서 생태공원 관리를 UN 등 국제기구로 할 것인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의 공동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남북 간의 공동으로 한다면은 양쪽에서 어떤 법인격이든지 국제법적 인격이든지 이런 게 있었던 합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 범위를 관련 주체들 서로가 합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면은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재원이죠. 그래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우선 우리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죠. 그래서 국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렇게 할 때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남북한 국제기구와 협력 용이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되어 남북한이 만약 함께 추진하기를 한다면 복수의 국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들은 국제적 여론 조성과 함께 재원 마련을 통해 본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3절 서해 접경 지역에 대한 필요성, 기본 방향, 전략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